안녕하세요, 헬셀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으며 유니티의 3분기 실적하고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재미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유니티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게임 제작 및 운영을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저는 아직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이라는 부분이 이제 콘텐츠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메타버스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게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높기 때문에 게임이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1000개, 상위 1000개 모바일 게임 중에서 70% 정도가 유니티로 제작이 되고 있을 정도로 모바일 게임에서 강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니티가 가장 유명한 거는 게임 엔진으로 가장 유명하죠. 게임 엔진이란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보는 것들, 시각적인 부분들과 게임을 하면서 무언가를 만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나뭇잎을 만지면은 나뭇잎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상호작용들 아니면 물리 엔진까지도 게임 엔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캐릭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가 게임 엔진이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픽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상당히 두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니티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방법은 SaaS, Software as a Service 요즘에 열심히 클라우드 뜨면서 유행을 하고 있는 과금 방식이고 그냥 구독 모델, 월구독 아니면 연구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상위 버전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추가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프로라는 거는 월 한 2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은 이 시각적인 효과하고 인터랙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굳이 게임에만 국한을 시킬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산업용 AR,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뜨고 있는데 그 AR 글래스 같은 걸로 어딘가를 보면은 특정 팝업이 떠오른다든가 이런 것들 결론적으로 게임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뭔가 산업용 AR 아니면은 성업체들이 사용할 만한 AR 시각 자료를 만드는 데 쓰는 소프트웨어도 얘네들이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거 정말 흥미롭게 봤는데 디지털 쇼케이스 쇼룸용 자료들도 유니티의 뭔가 렌더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자동차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후드가 어떻게 열리고 트렁크가 어떻게 열리는지 색깔별로 다 다르게 설정을 해볼 수도 있고 앞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다 커스텀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가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요런 트렁크가 열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했다면은 이제는 소비자들이 직접 요 후드가 열리는 과정을 360도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몰입도가 있고 훨씬 더 고객 측에서 다양한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니티가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부분은 게임 운영입니다. 게임에다가 광고를 달아주고 결제도 도와주고 게임 운영도 도와주고 데이터 과학도 데이터 사이언스도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큰 영역은 구글 애드몹과 비슷한 게임에다가 광고를 달아주는 모델. 그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중간에 게임 하다 보면은 게임 특정 광고가 뜨고 광고를 끝까지 시청을 하면은 뭔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주는 보상 형태가 존재하죠. 그래서 구글 애드몹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게임 개발자들은 광고를 게시할 수 있게 해주고 광고주들에게는 광고를 받아서 유니티가 이제 시장 중개인 역할을 하는 광고 경매장도 운영을 하고 유니티의 기술로 광고도 달아주고 이러한 것들을 유니티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에 보면은 광고주가 있고 유니티가 있고 개발자가 있잖아요. 광고주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유니티가 광고 비용의 일부를 챙기고 개발자들한테 특정 부분은 돈이 가야 되니까 개발자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 대차대조표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이 이제 줘야 되는 돈으로 이렇게 찍혀 있다. 그다음 이외에도 이제 게임 운영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델타 DNA라는 것만 대표적으로 살펴볼 건데 델타 DNA라는 걸 보면은 요렇게 게임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 고객들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대시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신규 유저가 얼마나 많이 유입되고 있는지, 유저가 게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저당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측정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다. 즉 게임 운영에 필요한 숫자들을 제공을 하는 툴도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별 실적을 살펴보면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운영이 제작 측보다 한 2배 이상 매출이 커요. 그 다음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2020년도에는 한 1.9배 정도 더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안 됐었는데 2021년도 3분기에는 한 2배가 넘어가게 차이가 나는 광고 쪽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까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제 크리에이트 솔루션 쪽은 소프트웨어 쪽에 먼저 순수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순수 소프트웨어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까지 전부 다 따져보면은 이쪽 마진율이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살펴보면은 매출은 43%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제작 측이 35% 증가, 운영 쪽이 54%나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형 고객들이 많이 증가했어요. 대형 고객이 작년 3분기 때는 739명이었는데 현재는 973명으로 한 250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 유니티한테 1억 이상 주는 고객이 거의 1000명에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가이던스도 약간 올려가지고 주가가 조금 더 뻥튀기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웨타 디지털을 인수를 했고 1.625 빌리언 달러어치 인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딜은 아니었고 주식하고 현찰 딜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아바타하고 어벤져스의 영상 효과를 해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같은 기업이고 영상 효과, 비주얼 이펙트를 만드는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까지 얘네들이 웨타 디지털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러한 그 영상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니티가 얘네를 인수를 함으로써 요렇게 영상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게임 엔진에다가 뭔가 애드온 같은 느낌, 뭔가 애드온 소프트웨어 같은 느낌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웨타 디지털만 이러한 이펙트를 자기네들 독자적인 기술로 쓸 수 있었다면은 유니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은 웨타 디지털의 도구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외에도 뭐 메타버스 중에서도 저는 제일 뭔가 돈이 될 만한 거는 디지털 트윈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산업용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3차원 렌더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일단 디지털 트윈이 뭔지부터 살펴보자면은 오프라인에 있는 특정한 뭔가 도시라든지 아니면 선박이라든지 공장을 온라인으로 완전히 똑같이 복사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프로젝트를 복사를 해오면은 온라인에서 해보고 싶은 시도들을 전부 다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에다가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도시의 경우는 신호등 하나를 덜 설치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교통 상황 같은 거를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고, 뭐 생산성, 특정 부분을 어떻게 건드렸을 때 공장의 생산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근데 요게 한 차원 더 나아가면은 실시간으로 센서 같은 걸 전부 다 달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공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요렇게 온라인상에서 시각화되어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각화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유니티의 렌더링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요것도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즉 기업 측에서는 공간의 제약 없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면은 이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서 업무를 지시할 수 있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이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유니티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RT3D, 리얼타임 3D가 다음 매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진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오더니, 그 다음은 리얼타임 3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 하면은 인터랙티브한, 만지면은 이제 변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게임 속에서 나뭇잎을 만지면은 나뭇잎이 이렇게 움직이는 요러한 뭐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들, 그 다음에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예전에는 영상은 그냥 찍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였더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만지면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들이 리얼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3D는 3차원으로, 그래서 결론은 3차원 게임들이 현재 RT3D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티가 꿈꾸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계속 제가 컨퍼런스 콜 자료를 보다가 느끼는 게 어도비의 위치에 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도비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상이라든지 사진에서 굉장한 고삐를 쥐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사진, 프리미어, 영상, 예전에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라고 부르던 것들인데 최근에는 저도 프리미어 쓰고 있고
포토샵도 아무나 다 편하게 쓰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쥐게 된 이유 자체가 이거 프로슈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독 모델로 바꿔서 예전에는 막 몇백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많았는데, 매달 결제 한 2, 3만 원만 결제를 하면은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비용이 낮아지는데, 결론적으로 라이프타임 밸류, 소장 장기적으로 쓰기에는 소장 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해서 어도비도 윈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시장 사이즈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용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가 되고 있어요. 프리미어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점점 더 사용하기 편해지고 뭔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요것보다도 오히려 튜토리얼 콘텐츠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콘텐츠들, 사용법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어도비는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한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도비의 성장을 보고 유니티도 비슷한 짓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영상이라든지 사진과는 다르게 RT3D 콘텐츠의 경우는 문제가 좀 존재합니다. 앞에서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는 디자이너 또는 아티스트들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RT3D로 가게 되면은 코딩이 조금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무언가를 만졌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나뭇잎을 만졌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나뭇잎을 만졌을 때 갑자기 눈이 내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대체로 코드 형태로 코드를 짤 줄 알아야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코딩까지 하기에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용이 되긴 어려울 것 같고,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깊숙하게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 B2C들이 전부 다 그렇긴 한데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 측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되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티가 이런 프로슈머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사스 모델로 전환을 구독 모델로 전환을 해가지고 크리에이터들 같은 사람들, 뭔가 저 같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더니 이제 $40였던 주가가 지금 $650에 가 있고, 실적도 실제로 한 5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상, 물론 여기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친구도 나왔고, 그 다음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가 커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구독 모델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대중의 영역으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은 이 시장은 분명히 놓쳤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도 이 시장을 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의 IDFA 얘기는 뭐 광고하는 회사들, 모바일 광고하는 회사들은 다 빠질 수가 없겠는데, 얘네들은 유니티는 IDFA에 그렇게 많은 역풍을 맞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저는 요거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어서 요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건데, 뭔가 리서치할 때마다 처음 보는 내용들이 한 개씩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과 구글이 광고를 하는 형식은 특정 고객을 식별해가지고 광고를 따라다니면서 특정 광고를 붙이는 시스템이래요. 예를 들어서 철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는 정보가 있다면은 철수가 무슨 앱을 킬 때마다 아이스크림 광고를 보여주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니티는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식별을 해가지고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타겟 광고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수를 식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룰렛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슬롯머신 게임도 좋아해 형태로 광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형태로 광고를 하면은 오히려 IDFA의 영향을 크게 많이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니티의 장기적인 목표도 살짝만 들려드리면은, 현재 모든 콘텐츠들의 한 2% 정도만이 RT3D, 리얼타임 3D로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50% 정도는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고, 뭐 나머지 50%는 언리얼로 만들고 있겠죠. 그다음에 10년 안에 50%의 콘텐츠가 리얼타임 3D로 제작을 하는 것을 상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시장 사이즈가 한 25배 정도 성장을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고,
현재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25배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당 매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웨타 디지털 같은 것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기존 고객들한테 물건을 더 많이 팔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EA 같은 회사들이 유니티의 엔진을 쓰고 있는데 웨타 디지털의 비주얼 이펙트가 무슨 또 다른 소프트웨어로 나온다고 하면은 EA는 웨타 디지털의 비주얼 이펙트를 쓰기 위해서 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객당 매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어서 이 두 개의 성장 동력이 존재한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콘텐츠의 미래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 중심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프로슈머 아니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을 하는 콘텐츠의 생산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콘텐츠의 경우는 대중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넣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넣지 저한테 딱 맞는 콘텐츠를 얘네들이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근데 대중 콘텐츠가 유행을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생산 자체가 어려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정말 만들기 어려우면은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생산자들 공급이 제한된 형태의 시장이 되는데 이제 뭔가 어도비의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어도비의 프리미어 아니면은 뭐 유니티의 엔진처럼 뭔가 크리에이터들 생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은 이제 나의 소수의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내가 30% 좋아하는 콘텐츠하고 내가 90% 좋아하는 콘텐츠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 뭔가 니시 마켓으로 찢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이 메타버스죠. 그 다음에 유니티가 게임의 백엔드를 지금 사실상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보이스 같은 게임 운영에 필요한 게임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모듈도 제공을 하고 있고 게임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아니면 광고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실 메타버스의 관점으로 보면은 유니티만큼 강한 포지션을 쥐고 있는 친구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메타버스를 끼워 넣어가지고 주가 뻥튀기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유니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좋긴 하지만 이 메타버스적인 성격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즐겁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